네, 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입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 보내주신 목가구 한 점이 나왔는데요. 딱 봤을 때 굉장히 딱 기품 있다. 모양이 정석대로 잡혀 있다. 좋은 말로 뭔가 있어 보인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김상희 씨 어떠세요? 부잣집에서 쓰는 거.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이 아주 네. 그냥 사기가 딱딱 맞는 게 대단히 단아하고 좋아 보여요. 아주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요. 정말 좋아 보이죠. 예. 네. 미래 씨는? 굉장히 커가지고 오. 이게 아마 집에서 썼다면은 되게 부잣집에서 썼을 네. 것 같아요. 네. 커서. 보셨을 때 느낌 어떠세요? 일단 뭐 당연히 너무 고급스럽고요. 예. 그리고 왠지 이런 표현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당시에 유명 디자이너가 만들었을 것 같은 오.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디자이너 핸드메이드 느낌이 딱 그렇죠. 그만큼 고급스러운 느낌이 네. 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또 미래 씨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오.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보시는 것보다 딱 이렇게 실물을 봤을 때 맨 처음 느끼는 감정은 상당히 큰데?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제 손으로 해도 이게 뼘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할 만큼 굉장히 크거든요. 가로가 120cm고요. 높이도 146c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m가 넘는 길이의 어떤 그런 목가구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안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를 쫙 열고 이쪽까지 싹. 공간이 나뉘어져 네. 있구나. 굉장히 실용적인. 같은 층이 한 층, 두 층, 세 층, 3층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안을 잠깐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안에도 깊고 넓고 속에 뭔가 군더더기가 없어서 물건을 최대한으로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은 크기의 그런 장 크기가 있기도 합니다. 네. 딱 봤을 때 미래 씨, 네. 뭐 넣었을 것 같아요? 저는 비단 같은 거를 어. 착착착 쌓아 올렸을 것 같아요. 옷감 같은 거 이게 네. 돌돌 말아가지고. 부잣집이니까 이제 비단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착착착 색깔별로 넣었을 것 같아요. 옷장.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크기도 딱 얇은 게 네. 여러 장 들어갈 수 있는. 네. 네. 자이언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가운데 기둥이 없는 것으로 봐서 무게가 많은 걸 담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 왠지 그런 패브릭 종류라든지 예. 뭐 이불이라든지 그런 게 담겼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어. 받쳐주는 게 없기 맞아요. 때문에 오. 무거운 거를 넣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벼운 옷감 종류가 들어있었을 것이다. 좋은데요. 김상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는 눈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런 데다가 책을 넣기는 아니죠. 예. 책은 또 이렇게 공기도 좀 통하고 그렇지, 이래야 되기 그렇지. 때문에 예. 갖춰져 있는 물건은 아닌데 아까 말한 대로 무게가 있는 것, 뭐 네. 그릇을 넣는다든지 하는 거는 잘못하면 무게 때문에 힘들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는 보통 집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집이 웬만한 집에는 그 뭐 안방에 한 면을 차지할 만큼 이렇게 큰데 보통 집은 아니고 대단히 좋은데 대단히 큰데 거기 있었을 거다 이런 예. 생각이라면은 아까 말한 대로 뭐 옷이라든지 의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넣었던 예. 그런 장이 아닐까. 위원님, 여기 뭘 넣었나요? 예, 저 안에는 주로 이제 책이나 두루마리, 그다음에 그 우리가 귀중한 문서 이런 걸 넣었죠. 책입니다. 한마디로 책장이라는 겁니다. 어. 오, 그 책장이 지금하고는 틀리죠. 옛날 시대 때 그 책이라는 건 고서책이 아주 크잖아요. 종류가 다 틀리지만, 이만하니까. 예, 그래 큰 책을 넣기 위해서는 저렇게 문짝을 활짝 열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죠. 그리고 저 문짝에 보시면은 문짝 옆이나 아래우가 보면은 공간이 없을 정도로 문이 활짝 열도록 예, 만들어놓은 요렇게. 거죠. 예. 네. 쫙 끝까지 열 수 있게. 그렇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나온 제 의뢰품이 궁중 가구라는 겁니다. 궁중에서 오. 만든 가구라는 거죠. 우와. 역시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네, 오.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장은 궁중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장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중에 궁중 가구로 여겨지는 요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1번 크기, 2번 주칠, 3번 흑칠, 4번 장석 모양.
주칠은 사실은 빨간색은 다들 좋아했던 황실색이잖아요. 오. 주칠은. 예. 오, 예. 흑칠도 그렇게 예사롭지 않은 색인데 네. 그렇다면 장식인가? 그리고 장식을 봤는데 장식도 참 그런데 이런 손잡이가 너무 적나? 모양에 비해서? 나는 뭐 흠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궁중에 안 맞는다 이런 데니까 뭐 할 수 없이 장식으로 가죠. 뭐. 할 수 없이 네. 할 수 없이 아는 바가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 그러겠습니다. 느낌으로 예. 4번 장성 모양 선택해 주셨고요. 저도 이어받아서 아, 새로운 또 지식을 많이 또 얻어서. 근데 그 장식 모양이 예, 예. 이 이런 크기의 전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하. 작은 가구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식 모양을 선택하겠습니다. 오, 예. 이거는 굳이 이만한 크기가 아니라 굳이 궁중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석 모양이다라는 의견이셨고. 저는 1번 크기요. 크기. 네. 아, 크기가 뭐 오. 궁중 가구라고 해서 제한은 없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만한 크기의 엄청나게 큰 크기의 가구가 네. 민간은 아니더라도 뭐 어딘가 있을 사대부 수 집안 있잖아요. 정도, 네. 양반 집안 정도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위원님, 정답은요? 예, 정답은 4번 장식 모양입니다. 야! 김상희 씨와 자이언티 씨가 첫 문제를 가뿐하게 맞히면서 김상희 씨는 명예 회복에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궁중 가구의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예, 궁중 가구라는 건 말 그대로 궁중 안에서 사용했던 거죠. 그리고 또 궁에서 하사한 내사품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중 가구 하면 뭐 왕이나 왕비 이런 분이 썼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안에 엄청 사람이 많죠. 많이 쓰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이 궁중 가구라는 거는 좀 폭넓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저 사이즈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일반 책장에 비해서 궁중 가구 저는 책장은 크죠. 넓이도 크고 높이도 크고 대부분 다른 게 비해서 한 30cm나 50cm 차이가 납니다. 예,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 이제 나무에 만든 재료 이런 것들 보면은 궁중에서 보면 하각이라면 우리 쇠뿔로 만든 거 그런 고급스러운 재료도 썼고 주칠과 흑칠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죠. 사실 주칠과 흑칠은 궁중이나 간청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궁중 가구라는 게 저기서 바로 보이는 거죠. 다 저 보면은 주칠이나 흑칠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주칠과 흑칠은 정확하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주칠은 보면 이제 우리가 주사라고 하는 저 순 성분의 이 붉은 가루를 온나무 진액하고 이렇게 섞어서 혼합한 거죠. 그다음에 흑칠은 보면은 온나무 진액에다가 산화철을 넣어서 만든 칠이고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시대 때는 사실은 원료가 청나라에서 다 수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귀했고 가격도 아주 비싸가지고 민간 가구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또 민간 가구에서 사용 못하도록 궁에서 은객이 방침을 정한 거고요. 그래서 궁이나 큰 간청인데 아니면은 주칠, 흑칠이 들어가는 가구가 없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여기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귀잡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막 그렇게 요즘 식탁에 붙이는 그런 모서리 방지 패드처럼 네. 모서리가 망가지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붙인 건데 여기 보시면 요 문양. 문양이 투각이 돼 있죠. 요거. 네. 네, 요거. 네, 요 문양이 투각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건 어떤 문양인지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과연 이 문양은 무엇을 형성한 걸까요? 1번 도장, 2번 동전, 3번 꽃, 4번 별자리. 저는 사실 별자리 하고 싶은데 별자리? 별자리를 하고 싶은데 예. 이 동그란 것이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동전에다가 걸어볼까 그래요. 어떤 가문의 문양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도장이 제일 근접한 게 아닐까 아. 라는 생각도 들어서 왠지 주문 제작으로 만든 가구라면 아하. 이 가문의 어떤 도장 같은 예. 걸 하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도장일 것 같아요. 도장. 이렇게 예. 꽝 찍어서 왠지 증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 어.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안이 뭐 쓰던 네. 그런 가구다 어. 이런 느낌으로 인증 마크 같은? 예. 위원님 무슨 문양인가요? 예, 정답은
2번 동전입니다. 동전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김상희 씨가 역시 1등으로 앞서 나가네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원고를 안 보고 봤을 때 별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기 앞에 이 별 모양인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동전 모양이군요. 그렇죠. 위원님. 예. 네. 자세히 보시면 그 동그라미 안에 보면은 네모칸 보면 엽전처럼 보이잖아요. 예. 저는 문양을 우리가 전보 문양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보 문양이라는 거는 부귀와 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가지 보물 중에서 7보문 중에 하나죠. 네, 전보 그 네입니다. 좋은 뜻인 겁니다. 신미래 씨, 네. 혹시 어떤 나무로 만든 건지 알겠어요? 고가구가 보통 소나무, 뭐 은행나무, 오동나무 뭐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튼튼해 보여가지고 소나무 아닐까요? 소나무. 네. 소나무일 것이다. 네. 위원님 어떤 나무일까요? 신미래 씨가 그래도 추측을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저 천판들은 모두 은행나무입니다. 예, 은행나무를 만드는데 은행나무는 사실은 벌레가 잘 슬지 않고 단단하면서 탄력이 강하죠. 그리고 옆에 그 나무 쫄대들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가래나무, 호도나무 있죠. 아주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튼튼하게 그 가래나무로 또 받침을 이게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궁중 가구 만들 때 보면 대부분 뭐 은행나무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은행나무 크잖아요, 폭이. 그러니까 큰 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재료죠. 이렇게 궁중 목가구의 특징과 제작 수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 시간. 우리 큰애기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60초입니다. 60초 출발! 위원님, 그러면 이 삼층장은 언제쯤 만들어진 작품입니까? 지금 저 작품을 보면은 우리가 제작 방법이라든지 또 칠 방법, 그다음에 나무의 마모 상태를 봐서 한 180년 전에 만든 걸로 추정합니다. 오래됐죠. 자연티 씨. 네. 이런 궁중 가구가 얼마나 지금 남아 있습니까? 몇 개나? 지금 궁중 가구는 사실은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은 볼 수가 있지만 민가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이 상당히 드물죠. 아주 희소성을 따지면 상당히 귀하다는 거죠. 미리 씨. 민간에서 사용됐던 가구가 제작 수준이 높은 건 감정가가 굉장히 높던데 그것과 비교해서는 제작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우리가 사대부가에 보면은 책장들 보시면은 이런 문양이나 조각들이 화려하게 많이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사실은 금방 실적이 나죠. 그렇지만 저는 궁중 가구는 큰 조각들이 없이 저는 칠만 해도 아주 고풍스럽고 제작 수준도 아주 뛰어난 거죠. 높다는 얘기시군요. 시간을 깔끔하게 다 쓰셨네요. 네. 그럼 이제 세 분 추정 감정가 적어주세요. 세 분이 추정 감정가를 적어주셨습니다. 김상희 씨 1억 원, 자이언티 씨 8,500만 원, 그리고 신미래 씨가 3억 5천만 원. 네. 사실 제가 처음 나오기도 했고 네. 이게 가구 가격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잘 없다 보니까 네. 게다가 또 이런 고품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만하면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높은 가격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얼마의 감정가가 나올지 추정 감정가 공개합니다. 자, 주칠과 흑칠로 장식한 목가구 궁중에서 썼던 3층 책장의 추정 감정가는 과연 얼마일까요? 아, 자이언티 씨의 가격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일까요? 2억 5천만 원! 오늘 나온 의뢰품은 사실은 우리 궁중 가구라는 건 상당히 보기 힘듭니다. 또 우리 방송에서도 사실 보기도 힘들고 그 궁중 가구의 특징을 잘 나타낸 가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주칠이라든지 흑칠이 조금 색은 바랬지만은 보안 상태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제작 수준도 이렇게 화려한 것보다는 저렇게 단아하면서 단단하게 정말 수준이 아주 높게 잘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 궁중 주칠 3층 책장이었습니다.